이미 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데다 이주민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사회적 준비도 더 해야 할 텐데요.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신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병조 교수로부터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문화 사회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할지 먼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 사회를 최근에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는 이주민을 이제 숫자나 도구로 보는 그러한 좀 접근이라는 점에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주민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원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융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한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내국인의 관점인데요. 내국인의 관점에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마음의 준비, 그 정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즉 다문화 수용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주민 관점에서는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융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 수용성,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놓고 혐오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혐오는 두려움의 표현이고, 두려움은 바로 낯설음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만날 때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의 교류에 있어서 많이 연구를 해왔고, 또 그 결과 밝혀낸 것이 집단 간의 접촉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 외국인이 지나다닐 때 이렇게 빤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낯설음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무슬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주변의 이웃이자 직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동료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 연구는 접촉의 양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네에 외국인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유럽의 경우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이슬람 문화의 히잡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 인권을 내세웠기 때문인데 이는 또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는 또 충돌하잖아요. 단순한 혐오 문제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논란이 곧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히잡 착용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가 얽혀서 굉장히 복잡해진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더욱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이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아마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 둘을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적 인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존중한다라는 태도입니다. 보편적 인권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서구권에서는 히잡을 금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죠. 그러나 이는 반대로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 접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구권의 문화적 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문화권에 속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당사자 자신들의 경험과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히잡 착용이 일반적으로는 여성의 인권 개선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당 문화권의 여성이 직접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타 문화권에서 이들에게 강제로 히잡을 벗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후자는 오히려 이슬람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접근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인권은 보편적 개념이자 권리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는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도 앞으로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하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촉이 핵심인데 그 접촉에 있어서 양뿐만 아니라 양질의 접촉을 늘리자,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현재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행사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행사들은 주로 뭐 결혼 이주민이나 근로자들, 즉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들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참여를 늘려서 이 과정에서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양질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주민의 관점을 감안하면은 접근 방법도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을 대하는 우리 내국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주민의 관점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주민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좀 찾으려면 좀 기존의 이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문화 간 교류가 많았죠. 저소득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주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학자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주민은 새로운 사회에 도착했을 때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국에 대한 태도, 또 하나는 새로 이주하게 된 정착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두 국가에 대한 태도가 모두 다 긍정적일 때에는 정말 건강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회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새로 적응한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지만 반대가 될 경우 만약에 자기 모국에 대해서 후진국에서 부끄럽다고 하거나 아니면 새로 정착한 국가에 대해서 차별을 당함으로써 부정적인 경험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의 새로운 국가에서 정착은 성공적이기가 쉽지 않죠. 건강한 사회적 융합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민자 사회통합 문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